자, 얼마 전 페이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가 대한민국 체육훈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국의 e스포츠 수준 한국보다 세계에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e스포츠와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경성대 e스포츠 연구소 박성은 연구원과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e스포츠의 발전상이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오히려 한국 e스포츠 위상이 더 높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이커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 오히려 팬들이 많다고 합니다. e스포츠의 한국 위상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e스포츠에서 이제 이상혁 선수는 사실 너무 멋진 사람이신데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외 팬들이 굉장히 신격화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마치 축구의 메시 선수 그리고 농구의 조던 선수처럼 굉장히 신격화되고 있는 대상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이제는 최고의 이제 레전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그 정도군요.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커 선수가 그 정도로 레전드 신격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레 한국 e스포츠의 위상도 지금 높아진 거죠? 네, 맞습니다.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처럼 각국의 이제 멋진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인데요. 여기에 저희 오프닝으로 뮤직비디오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희 우리나라 선수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1억 명 이상 보는 영상임에도 이게 주인공으로 한국 선수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즉 역사를 쓰고 있고 또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커 선수가 대한민국 체육 대상 중에 체육 훈장 중에 가장 높다는 청룡장을 받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이게 롤이라고 우리가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페이커 선수는 아는데 롤은 아직 사실 어떤 게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짧게 어떤 게임입니까? 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이제 5명이 한 팀으로 이제 상대 팀의 포탑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넥서스를 파괴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마치 축구가 각각의 이제 포지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둑처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페이커 선수가 그 5명 중에 있다면 그 팀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에는 개개인의 선수 능력이 뛰어나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임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오늘 롤 게임이 뭔지 설명을 듣고 또 연구원님을 모신 이유는 이 게임을 하는 태도를 통해서 사회성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거거든요. 게임을 할 때 이제 친사회적 행동이 있고 또 반사회적 행동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스포츠 심리 척도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걸 e스포츠에 이제 적용을 해본 것인데요.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에는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팀이 실수해도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조금 주고받는 그런 이제 승리를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 팀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스포츠맨십의 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의 기존 척도에 따르면은 이것이 2가지 형상으로 나타났었는데 이게 반대로 반사회적 행동은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기존 스포츠 척도에도 원래는 나의 팀, 상대 팀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조금 쉽게 말을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이 행동이 이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이 너 팀, 내 팀 상관없이 모두 나쁜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게임 안에서 그렇게 결과가 달랐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게임 설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람의 본연의 이제 성향이 게임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발현되는 과정인지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일단은 게임 설계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 자체가 팀 협력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함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승패 구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다 함께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되고요. 예. 그렇지만 또 반대로 개인의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게임 때문에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 혹은 뭐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난 것인지 예, 아니면은 원래 기질이 온라인이라는 그런 가상 공간에서 발현되는 어. 건지 사실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친사회적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건 긍정적으로 협력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게임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게임에서 그 성향 때문에 꼭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단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이번 이 연구 결과 자체가 게임사나 또 정부의 어떤 게임 관련 정책에 있어서 게임 개발의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정책 제언으로도 이어질 만한 그 유의미한 결과로 좀 볼 수 있을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게임사에서도 사실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로 뭐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신고 시스템 뭐 혹은 뭐 보상 시스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레이 기간과 이제 예. 티어별로 그 선수들이 원하는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정책적으로도 보았을 때는 저의 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정책적으로 발현을 하려면 지역 기반 인프라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티어라는 것은 게임 안에서의 레벨입니다. 레벨을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 e스포츠가 이렇게 발전한 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고령층이나 또는 이제 세대 간에는 아직은 좀 거리감을 느끼게 하거나 오히려 또 세대 단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와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e스포츠가 사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발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e스포츠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 탁구에서도 라지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골프도 파크 골프로 해서 고령층도 같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 e스포츠도 고령층에 맞춰서 어떻게 콘텐츠가 설계되고 또 발전되는지 그 부분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고 노력해보면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령화 문제에 어느 정도 e스포츠가 게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게 e스포츠가 아니고 이제 게임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거라고 지금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그 게임 자체가 조금 포용적으로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일단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뭐 고령화나 이런 부분을 당장은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하나의 가능성을 믿고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예로는 지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아무래도 좀 돌봄에 나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것이 조금 보호, 결국에는 조금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대상으로밖에 볼 수 예. 없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조금 이런 고령층을 대상으로 좀 다르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해외 이미 이제 요양원에서도 e스포츠를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혹은 대회를 열는 이렇게 사회적 참여로 지지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보고 열어서 이제 좀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아까 그 지역 인프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관심 많습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한 말씀 끝으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뭐 선수 육성 보호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등등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기반 인프라 조성은 저희가 인프라를 크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예. 왜냐하면 큰 국제 대회를 지금 현재 부산에서만 보아도 열려고 하면은 저희 사직 실내 체육관 혹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영화의 전당에서 이제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규모를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만들어진다면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산이라면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광안리에서 저 임요한 선수가 왔을 때 10만 명이 운집했던 네. 예,
그 이상이었나요?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이상으로 정말 많은 그렇죠.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단순히 큰 대형 경기장을 짓자는 뜻이 아니라 지역 풀뿌리처럼 약간 정말 스포츠, 정말 생활 스포츠로 되려면 그런 그 선수들의 전유물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알겠습니다. 스포츠처럼 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해주고 싶습니다. 축구 종주구에서 축구 경기장을 군데군데 많이 지어놓는 것과 비슷한 네, 일하는 거 맞습니다. 같네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성대 박성은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